이번 시간에는 3D 레이어를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라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컴포지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에 New 컴포지션 아니면 여기 New 컴포지션을 누르죠. 자, 1280에 720으로 하나 사이즈를 만들고요. 저는 3초를 입력을 하고 OK를 하도록 할게요. 자, 컴포지션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지금부터 정육면체를 만들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브젝트를 사용할 땐 대부분 이제 솔리드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솔리드 6개를 만들어서 정육면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New 솔리드. 자, 솔리드의 사이즈는 제가 400에 400 픽셀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스퀘어 픽셀로. 여러분들 요거 스퀘어 픽셀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정육면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0.9대1이나 이렇게 되게 되면 한쪽이 찌그러진 상태나 아니면 여러분들 한쪽이 비어져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기서 만드실 때는 이 스퀘어 픽셀을 선택을 하시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레이어를 이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할 때는 여기 스위치 패널에 이렇게 정육면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축이 나오고 XY축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속성이 이렇게 바뀌죠. 메테리얼 옵션도 있고 이렇게 지오메트리 옵션도 있고 이렇게 옵션들이 새롭게 나타나고요. 자, 얘를 정육면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6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6개를 만들면 되는데 6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를 듀플리케이트 뜨면 되잖아요. 또 만들고 하지 말고요. 에디트에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서 5개를 더 복제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6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6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육면체를 만들면 되는데 정육면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카메라 뷰가 앞에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는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뷰를 2개씩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뷰를 2개로 바꿔 볼게요. 그래서 뷰를 2개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개로 바꿨더니 이쪽은 탑 위에서 보는 게 되고요. 여기는 카메라에서 보는 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들을 움직여 가지고 회전시키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도 되긴 하지만 그렇게 만들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앵커 포인트를 움직여서 지금부터 만들려고 해요. 앵커 포인트는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잖아요. 그래서 X와 Y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Z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값을 한번 보면 A를 눌러서 확인을 하죠. 앵커 포인트는 200에 200 그리고 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X로 200, Y로 200 그리고 Z로 0이라는 얘기죠. 자, X로 200, Y로 200 그리고 Z로, Z는 이쪽이죠. 그래서 Z는 0이란 말이에요. 이 평면에 그대로 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든 이 솔리드 레이어는 400에 400 픽셀짜리잖아요. 얘의 중심은 200에 2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의 중심점이 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회전만 시켜서 오브젝트를 정육면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를 뒤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뒤로 이동을 시키는데 얘의 값이 200 픽셀이어야지만 얘의 중심이 되겠죠. 400에 400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내가 Z의 앵커 포인트를 20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와요. 자, 이렇게 앞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얘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얘는 프론트. 얘는 프론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브젝트서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거 얘는 닫을게요. 일단 자, 이 위에 있는 얘는 내가 이쪽 왼쪽에다 놓으려고 해요. 왼쪽에다 놓으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다 왼쪽으로 놓기 전에 전체 앵커 포인트 A 눌러서 여기를 다 200으로 바꿀게요. 그래야지 다 앞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까는 얘만 200으로 바꿨었고요. 이 뒷부분을 지금 전체를 다 선택해서 뒤에를 200으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브젝트. 자, 얘는 왼쪽으로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레프트라고 이렇게 하죠. 레프트. 그리고 얘 로테이션 회전값 R을 눌러서 이 Y축 있잖아요. 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으로 가서 붙으면 돼요. 여기에. 그죠? 회전을 90도만 하게 되면 여기 가서 붙겠죠. 그러니까 Y축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오른쪽으로 회전. 그죠? 이렇게 플러스 값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요. 마이너스 값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이 오브젝트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고 얘는 라이트, 얘는 로테이션 Y축으로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서 붙었죠, 지금 오른쪽에. 자, 그 다음 얘는 닫고요. 그 다음 이 오브젝트는 이 뒤쪽에 가서 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얘는 엔터 치고 백이에요. B. 그래서 BA로 칠게요. 자, 얘는 뒤쪽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로테이션 Y축이 이 뒤쪽에 붙으려면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80도로 입력을 하거나 Y축에 마이너스 18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가서 붙겠죠. 이런 식으로. 자, 얘도 닫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밑에 바닥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도 엔터 치고 BO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얘 로테이션 값, 얘 로테이션 값은 Y축이 아니죠. Y축이 아니고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90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바닥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위쪽이에요. 그래서 엔터 치고 얘는 T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리고 로테이션, 얘도 마찬가지로 Y축이 아니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위에다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90을 입력을 해서 위쪽에 이렇게 닫아주죠. 이렇게 되면 6개의 오브젝트가 각각의 면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놈을 내가 뷰를 입체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죠?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를 돌리거나 움직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툴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펜에서 아래 위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앞뒤로 이렇게 밀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때요? 같은 색상이라서 얘들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을 구분되게끔 입체적인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바닥을 먼저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바닥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었잖아요. 회전시키고 옆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2021 버전이라서 여러분들 아이콘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카메라 툴이면 카메라 툴로 그냥 움직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회전이 안 되는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나중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여기 뷰를 커스텀 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0 버전하고 또 21 버전하고 또 여기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옵션들도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그렇게 뭐 크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고 몰라셔도 되는 그런 것들이긴 해요. 그렇지만 뭐 알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커스텀 뷰 1, 2,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이 뷰가 1, 2, 3 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여기 보면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얘를 액티브 카메라로 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티브 카메라로 내가 놓게 되면 여기에 리셋 디폴트 카메라라고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움직였을 때 얘 뷰를 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기능인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렇게 좀 회전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내가 위치를 잡았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리셋을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크리에이트 카메라, 여기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뷰로 카메라를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여지고 있는 이 뷰로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여기 하나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여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바라보고 있는 뷰로.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얘는 지우고, 이 카메라에 대한 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디폴트 카메라 세팅인데, 이 패널은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때 카메라 옵션을 여기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카메라 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얘도 닫고요. 그러면 일단 바닥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닥을 만들 솔리드 하나 만듭시다. 뉴 솔리드. 여기에서 바닥의 사이즈는 2000 픽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락을 체크해 가지고 가로 세로가 동일한 2000에 2000 픽셀. 그리고 여기는 색상을 아예 하얗게 해 가지고 얘하고 좀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플로어 FL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게요. 자, 지금 이 바닥인데, 이 바닥도 마찬가지로 3D 레이어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D 레이어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어때요? 자, 약간 필로 조절을 해보면 여기 오브젝트 중심에 딱 있죠. 탑에서 봤을 때도 여기 중심에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이 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바닥 레이어 선택하고 로테이션,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회전을 시키죠. 그래서 X축으로 마찬가지로 90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랬더니 아래 위에 중심에 또 가 있네요. 그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상자 밑으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내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티브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프론트로 바꿔놓고 얘를 보게 되면 딱 정면에서 바라본 뷰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서 여기 위치 바닥에다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바닥에 이렇게 딱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닥에 놓고 다시 카메라로 가죠.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딱 가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보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딱 놓고 보는 거죠. 뒤로 좀 더 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오브젝트를 놓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얘의 그림자를 주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자들은 내가 하나씩 잡고 움직일 수는 있긴 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얘들을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널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3D 레이어로 만들고, 지금 만든 정육면체를 선택을 하고 얘들을 페어런트 앤 링크에서 피킵을 이용해 가지고 널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거죠. 이 페어런트 링크 안 나오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렇게 꺼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페어런트를 걸게 되면 이 널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오브젝트 자체를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을 잡고 회전을 시키거나 위치 값을 바꾸고 스케일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언두를 하고요. 원래 위치에 놓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조명을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죠. 입체감이 살아나고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라이트를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뉴 라이트. 자, 이렇게 라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는데, 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자, 위에 이제 라이트의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은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자, 세팅 값이 있는데 세팅을 쭉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죠? 활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 비활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 라이트의 옵션, 이 타입에서는 그 기능들을 못 쓴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옵션을 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폿라이트라는 걸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 스폿라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폿라이트 말고 여기 보시면 이제 4가지의 라이트가 있는데, 이 라이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앰비언트 라이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러분들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화면을 밝게 만들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만들었을 때 타임라인 패널에는 나타나는데 이쪽에 이제 컴포지션 패널 같은 데는 레이어 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에서만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백열 전구 있잖아요. 백열 전구는 사방으로 빛이 퍼지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점에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빛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폿라이트인데, 스폿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후레쉬 있잖아요. 후레쉬를 여러분들 키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멀리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걸 설정을 할 때 이제 스폿라이트를 사용을 하고요. 패러럴 라이트는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능이 가장 많은 스폿라이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라이트의 색상은 흰색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흰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컬러로 해가지고 바꾸셔서 사용해도 무관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쓰게 되면 얘는 어디가 돼요? 그죠? 정육점이 되죠? 그래서 일단 흰색으로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요. 인텐시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강도거든요. 기본적으로 100으로 되어 있고요. 얘의 값을 올리게 되면 점점 더 밝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콘앵글인데, 콘앵글 요거는 자, 일단 라이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게 되면 뭐가 이렇게 생겼죠? 이게 후레쉬 같이 이렇게 영역 각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비추는 것이 스폿라이트거든요. 자, 그래서 자, 얘를 다시 옵션을 다시 가서 설정을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자, 이 안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콘 앵글 있잖아요. 이 콘 앵글은 이 각도를 이야기를 해요. 라이트의 이 각도를 콘 앵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90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가 점점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좁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 값이 90. 그 다음에 콘 패더 값인데 이건 뭐냐면 이 라이트를 비췄을 때 이 옆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거를 콘 피더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얘 값이 0%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끊어진 느낌, 라이트가 너무 좀 부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패더 값을 적용을 해야지만 좀 빛이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 폴 오프 값인데 이 폴 오프는 뭐냐면 이 라이트가 비춰졌을 때 멀리 가면 갈수록 빛이 점점 약해져서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폴 오프 값이에요.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요. 얘를 스무스를 선택하게 되면 레디어스 값, 얘가 이제 여기 영역, 빛이 비치는 영역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빛이 값이 레디어스 값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의 값을 이렇게 넓히게 되면 이렇게 넓어지죠. 근데 이제 폴 오프 여기에서 이 디스턴스 값을 주게 되면 점점점 멀어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얘들이 빛이 약해지는 걸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으로 여기 사라지는 값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인버스 스퀘어 클램프라는 게 있는데 얘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이 거리 값을 나타내지 않고요. 이 레디어스 값, 이 영역 값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밝은 데서 사라지는 부분까지 얘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제가 넌으로 일단 해놓을게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캐스트 섀도우인데 캐스트 섀도우는 뭐냐면 이 빛을 받아서 여기에 생성되는 그림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자를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빛의 그림자를 만들 것인지, 여기에 이제 라이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섀도우 이거를 체크한 빛이 그림자를 만들게 하거나 만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라이트가 다 그림자를 만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라이트만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써 있듯이 그림자를 만들려면 섀도우 이네블로 해줘야 된다, 섀도우를 켜줘야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케이 하고 가서 그럼 어디에 가서 그림자를 키라는 얘기인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탑, 프론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얘들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건 바닥이니까 일단 그냥 놔둘게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프론트 얘 선택하고 이 매터리얼 옵션 들어가면 여기에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캐스트 섀도우라는 게 있는데 얘를 ON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그림자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ON으로 클릭을 하죠. 그러면 얘가 뒤에 그림자가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림자 때문에 이제 여기 뒤에가 안 보이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캐스트 섀도우라는 걸 다 켜줘야지만 그림자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만들려면 매터리얼 옵션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들어가서 이렇게 ON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가서 만질 때는 어떻게 돼요? 좀 번거로우니까 단축키 AA를 두 번 누르시게 되면 이 매터리얼 옵션이 떠요. 그래서 ON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AA ON AA ON 이렇게 해서 다 켜주게 되면 여기 그림자가 이제 이 오브젝트 전체에 대한 그림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지금 라이트가 이 앞에만 비치고 뒤에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제가 뒤쪽으로 좀 빼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뒤쪽으로 좀 라이트를 이동을 해서 그림자가 생성되는지, 그리고 얘를 위쪽으로 좀 올릴게요. 올리고 얘의 방향을 좀 바꾸는 거죠. 요 끝 방향, 얘가 바라보고 있는 이 타겟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얘 빛에 의해서 여기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그림자가 너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죠. 자, 얘가 지금 생성된 여기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에 가서 다시 섀도우 값을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폿라이트 다시 들어가죠. 자, 여기 들어가서 뭘 하냐면, 자, 여기 섀도우 다크니스가 있잖아요. 이 다크니스를 뭐냐면 이 그림자가 생긴 거에 이 진한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지금 100%로 이제 어두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를 한 60%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 부분이 좀 연해졌죠. 너무 연해졌다. 그죠? 80 정도 줄게요. 자, 이 어두운 정도고요. 여기 밑에 보면 섀도우 디퓨전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림자의 옆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 끊어져 있잖아요. 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을 좀 부드럽게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 때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자연스러워졌죠. 여기 조금 더 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90 정도 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화면이 이런 데 너무 진하고 여기도 너무 어둡잖아요. 물론 후레쉬가 여기만 비쳤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두울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어두워. 그래서 전체적으로 빛을 조금만 주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아까 라이트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얘를 밝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뉴 라이트, 아까 스폿라이트를 설치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는 뭐예요? 이 강도밖에 없잖아요. 빛의 강도. 그래서 얘는 지금 100을 주게 되면 너무 밝아요. 제가 한번 그냥 100으로 줘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빛이 전체적으로 여기를 비추는 거기 때문에 얘는 너무 밝단 말이에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둠을 조금 밝혀주는, 전체적으로 조금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약하게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10% 정도만 줄게요. 자, 이렇게 10% 정도 줬더니 어때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좀 밝아졌죠? 아까 0일 때는 여기가 완전 어두웠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밝은 느낌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얘 빛이 너무 약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이 스폿라이트의 밝기 값을 올려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올려주게 되면 여기가 점점점 밝아지죠. 지금 120,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되면 여기가 점점점 세게 빛이 나타나죠. 그래서 120 정도만 적용을 하고 OK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이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입체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움직인다거나 했을 때 얘가 훨씬 느낌이 좋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오브젝트를 한번 회전을 조금만 시켜볼게요. 이 페어런트 링크 값은 없애고 제가 여기를 지금 전체 0에서부터 3초까지 꺼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 로테이션을 잡는데 로테이션은 Y축만 잡아볼게요. Y축만 처음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여기에서 한 180도만 회전을 시켜볼까요? 자, 180도 회전을 시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여기 느낌이 나타나겠죠. 그림자를 받는 느낌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빛을 받으면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림자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움직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라이트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 앰비언트 라이트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요. 포인트 라이트나 스폿라이트, 패럴라이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키를 생성을 해서 얘도 이제 키가 다 있기 때문에 키를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라이트를 적용을 했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매터리얼 옵션 있잖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섀도우만 이렇게 켰잖아요. 그죠? 섀도우만 켰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러가지 옵션들이 또 있어요. 그죠?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리면 라이트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뒤에 벽면에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제가 글자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글자를 제가 하나를 이렇게 S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3D 레이어로 변환을 했죠. 3D 레이어로 변환을 하고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좀 놓죠. 앞쪽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놓고 얘 스케일을 사이즈 폰트의 크기를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뭘 해줘야 돼요? 그림자를 이렇게 켜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켜주고요. 그러고 나서 얘의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얘의 컬러를 녹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렇게 녹색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미션 값이 지금 0이잖아요. 얘 값을 이렇게 100으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100으로 올리게 되면 앞에 있는 애가 뒤에 가서 이렇게 비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벽면에다 쏘면 이렇게 맺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뿌옇게 나타나죠? 벽면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요? 자, 이렇게 뿌옇게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왜 뿌옇게 나타나냐면 이 스폿라이트가 여기 비추는 거에 빛이 부드럽게 처리되게끔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하고 아까 여기에 패더값 있잖아요. 패더값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꾸게 되면 그리고 섀도우의 디퓨즈 값을 여러분들이 꾸게 되면 이렇게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맺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약간 옆으로 좀만 더 옮겨볼까요? 좀만 더 옮겨보면 이쪽에 이런 식으로 비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이 상자에 나타나는데 이 앞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으면 좀 미관상 안 이쁘니까 얘는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 있죠. 얘는 없고 얘만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캐스트 섀도우에 지금 이 글자잖아요. 이 글자에 캐스트 섀도우가 ON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ONLY로 바뀌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OFF, ON, ONLY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애는 나타나지 않고 얘가 여기에 맺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라이트 트랜스미션이라는 놈의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Accept Shadow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나한테 그림자가 맺히겠느냐 맺히지 않겠냐라는 걸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자들이 와서 맺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섀도우를 껐어. 끄게 되면 어때요? 조금 전에 있던 걔 어디 갔어요? 원래 걔가 여기 그림자로 맺히는 애였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맺히지 않고 여기는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N을 해놔야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이트가 적용이 되겠느냐 말겠느냐 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N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OFF로 하게 되면 여기에 라이트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 톤 그거를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ON으로 해놓고요. 여기 뷰를 하나로 할게요.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은 이 빛에 의해서 받아지는 얘의 성격을 나타내는 건데 일반적으로 3D에서 나타나는 그런 정도까지 표현할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빛이 맺히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앰비언트라는 게 있는데 이 앰비언트가 기본적으로 100이 돼 있잖아요. 이 앰비언트가 100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걸 하나 설치를 했잖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전체적으로 여기를 어떻게 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부분을 약간 밝혔죠. 좀 밝게 만들었는데 이 앰비언트의 라이트,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본 여기가 100이잖아요. 100이면 10%가 적용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앰비언트 라이트만큼. 근데 내가 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10% 정도 밝아진 부분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어두워진 거고요. 자, 이렇게 100% 영향을 받겠다. 여기는 그렇게 크게 3D 같이 얘를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지금 나타난 것들은 다른 오브젝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터리얼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라이트를 설치를 했을 때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 보시면 이 앰비언트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지만 얘가 작용을 해요.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옵션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면 되겠죠. 지금까지 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3D 레이어를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